안녕하세요, 알게베이 CJ입니다. 오늘은 스니커즈 박스는 아니고 무선 헤드셋 박스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촬영을 할 때 입 앞이나 옆에 대는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촬영도 하고 신발을 신고 실착 리뷰도 촬영을 하는데, 실착 리뷰할 때도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하다 보면 그 마이크 게인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어요. 그 다이얼을 실수로 만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녹음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녹음이 되고, 그래서 재촬영을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아니어도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녹음을 해야 나도 편하고 소리도 깔끔하게 녹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하슈에 장착하는 외장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천장도 높기도 하고 주변 소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조금 잡소리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 리뷰를 한 번 보시거나 아니면 한 편도 부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제 리뷰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편한 소리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선 헤드셋인 것 같더라고요. 이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처럼 제 입 앞에 마이크를 갖다 댈 수 있어서 수음도 정확하게 잘 되고 주변 소리도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또 무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 연결 없이 노트북에 동굴을 연결해 두고 여기서 촬영을 하든 저쪽에 실착 리뷰하는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든 굉장히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제품들 검색하다 보니까 커세어라는 브랜드의 버추오스 RGB라는 이 모델이 그래도 마이크 성능이 꽤 괜찮은 걸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몇 분 리뷰하셨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리뷰를 한 걸 봤는데, 사실 저는 음악을 듣는 용도로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마이크 성능만 괜찮으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제품들보다 마이크 성능도 괜찮고 음악을 들을 때 음질도 꽤 괜찮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엔 마이크 성능은 괜찮은 걸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정확한 제품명은 커세어의 버추오스 RGB 와이어리스 SE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모델이 있고 SE 모델이 있어요. 외관상 차이 나는 부분은 하우징이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다른 소재로 되어 있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알루미늄이든 다른 소재든 다 신경 쓰지 않고 마이크만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은 이 SE 모델하고 일반형 버추오스 모델하고 마이크의 성능도 좀 차이가 난다고는 하는데, 마이크의 종류가 일반형 같은 경우는 단일 지향성이고 이 SE 모델은 전 방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입에서 나온 소리만 수음하기 편한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마이크의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전 방향성이긴 하지만 이 SE 모델을 구입해 봤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주변 소음이 너무나 잘 들어간다 라고 제가 느끼면은 저는 일반형으로 갈아탈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모델명은 버추오스 RGB 와이어리스 SE로 되어 있고, 여기에 스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연결 방식은 컴퓨터와 동굴을 이용한 무선 방식,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을 이용한 연결 방식, 그리고 USB 선을 이용한 연결 방식. USB 라인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드라이버가 50mm 네오디뮴 대응쌍, 응답은 20Hz에서 40kHz, 임피던스가 2.5kHz에서 32ohm라고 되어 있고, 감도가 109d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오디오 쪽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수준에선 수치적인 데이터보다 제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녹음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치적인 스펙이 조금 낮더라도 저만 만족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전 방향성
방송 등급이라고 써있는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방송국에서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써있고 임피던스 2.2K ohms라고 되어 있고 감도 마이너스 42dB 플러스 마이너스 2dB.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했는데 정가는 299,900원인가 그렇고 저는 뭐 쿠폰하고 카드 할인 같은 거 해서 25만원 정도 20만원 중반대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패키징을 보면 꽤 고급스럽게 패키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이 있는 박스로 되어 있고요. 브랜드의 로고,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위쪽에도 브랜드의 로고가 음각으로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 안에 제품과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소재, 디자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인상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소재나 마감면에서 꽤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 USB 라인, 무선 동굴, 3.5mm 이어폰 라인, 마이크가 착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무선 헤드셋을 구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지 비교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5만원을 내고 이 제품을 받아와서 그냥 박스를 열고 이렇게 봤을 때 25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본체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들도 디자인과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빠르게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음악을 들었을 때 무선 연결, USB 연결 했을 때 음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선 동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왠지 여기도 불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정말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제가 본 USB 중에 마감에 제일 신경을 쓴 그런 소재와 마감 퀄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쓸데없이 고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그냥 보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3.5mm 이어폰 라인인데 일단 4극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연결 부위 마감이 들어간 게 보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직물 소재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는데 길이는 1m 50, 60 정도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나 컴퓨터와 USB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라인이 들어가 있고 헤드폰 본체 쪽의 연결은 타입C로 되어 있고 PC와의 연결은 당연히 타입 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 놓은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이크인데 본체하고의 연결은 이렇게 USB 타입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 홈에 맞춰서 끼우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크게 헷갈릴 것 같지 않고요. 마이크 이쪽에는 헤드셋을 사용하다가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음소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을 마련해 놨고 이쪽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이크 부위인데 저는 전 방향성이라고 해서 이 마이크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구멍이 뭐 2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을 줄 알았더니 이 구멍이 또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 방향성 마이크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구멍이 하나든 2개든 일단 사용해보고 주변 소음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틸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 이 테두리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오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본체에는 이렇게 와이셔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한 겹이 덧대어져 있어요. 빼버리고 일단 헤드밴드 쪽은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조 가죽인지 진짜 가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조 가죽이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양가죽 같은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쪽은 딱딱하고 아래쪽은 쿠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말랑말랑하게. 밴드와 본체 연결 부위는 확장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이쪽에 커세어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확장은 총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절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헤드폰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뻑뻑하긴 한데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헤드폰 쪽으로 이동을 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살짝 광택도 나기도 하고 만져봤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의 움직임은 그렇게 각도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진 않네요.
일단 헤드폰을 사용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제품에 사용된 소재 그리고 마감의 퀄리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가운데에는 커세어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또 LED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 귀 헤드폰 부분에 이렇게 3개의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마이크 연결하는 USB 포트, 하나는 3.5mm 이어폰 잭을 연결하는 포트, 그리고 하나는 충전할 때나 PC와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USB Type-C 포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오른쪽 볼륨 다이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유선이냐 무선이냐를 선택하는 레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볼륨 조절 다이얼도 스틸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 마감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고 움직임도 상당히 좀 뻑뻑한 느낌이긴 하지만 고급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귀와 닿는 부분은 역시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조 가죽인지 진짜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져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부는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직물 소재긴 한데 퀼팅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가운데 커세어의 브랜드 네임이 스틸 소재 위에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덮개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치에 헤드폰을 넣고 이동할 때 그렇게 쉽게 열릴 것 같진 않네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액세서리 넣고 다니기 좋게 해놓은 것 같네요. 제품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제품을 이렇게 넣었더니 헤드폰 하나 넣으니까 꽉 차네요.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마감이 잘 된 파우치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 사는 거라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25만원 주고 산 헤드폰 치고 디자인을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마감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루미늄의 느낌, 마감의 퀄리티 어느 부분 하나 나무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액세서리까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신경 쓴 걸 보면 그렇게 막 대충 만든 제품은 아니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녹음도 하고 음악도 들어보면서 저를 얼마나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노트북하고 헤드셋을 무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동굴을 노트북에 끼면 바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연결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고요. 커세어에서 IQ라는 프로그램을 주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단 세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IQ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지금 헤드셋이 무선 모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제품 이미지가 나오고 메뉴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마이크 볼륨 조절하는 레버들이 있고 그리고 측음 부분이 있는데 측음 메뉴는 이거를 꺼놓을 수도 있고 Mic feedback off, mic feedback on 이렇게 켤 수도 있는데 측음을 켜놓고 볼륨을 올리면은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노트북으로 갔다가 그 소리가 다시 제 헤드셋으로 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제 귀로 당연히 제가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제 귀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 볼륨이나 측음 부분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스테레오 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 Surround on 7.1 서라운드 사운드가 켜졌다는 메시지가 지금 들리고요. 다시 끄면 Surround off 7.1 서라운드 사운드가 꺼졌다는 메시지가 또 들리는데 근데 이 서라운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7.1 서라운드 사운드는 끄고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도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게임은 딱 두 가지예요. 플스 위닝 11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그 게임하고 그란투리스모 요 두 가지만 하고 심지어 이 게임을 할 때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진 않기 때문에 게임할 때 이 헤드셋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영화 볼 때는 좀 답답하니까 그냥 스피커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고요. 제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금 볼륨을 높이더라도 주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환경이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7.1 서라운드 사운드는 리뷰를 하신 분들도 그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도 그냥 스테레오 사운드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에 보시면 조명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뭐 커셀뿐만이 아니라 게이밍 디바이스들이 뭐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에 왜 이렇게 LED 그런 라이트를 넣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이거를 외부에 나가서 사용할 일도 극히 적을 텐데 집에서 혼자 여기 불 들어오게 해놓고 이걸 쓰고 있는 게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기능을 빼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LED 라이트의 컬러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EQ 프리셋이 5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퓨어 다이렉트, 무비 시어터, FPS 컴페티션, 클리어 챗, 베이스 부스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프리셋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기능을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셋을 조금 다양하게 해놓고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프리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대시보드, 인스턴트 조명, 설정 이런 메뉴들이 보이고요. 네, 설정으로 들어가니까 배터리 상태 같은 게 보이고 충전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음성 안내, 사용 안함, 또 밝기, 조명 밝기를 조절하면 LED 라이트의 밝기가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저는 뭐 평소에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켜놓을게요. 그리고 뭐 몇 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잠자기 모드, 배터리 잔량 표시, 마이크가 활성화되었을 때 LED 사용 해제, USB 무선 수신기 페어링.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으니까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IQ,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네, 프로그램 들어가 봤더니 뭐 그렇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사용할 만한 기능은 마이크 볼륨하고 측음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음악을 몇 곡 들어볼 건데 와이어리스 상태, 그리고 USB로 연결한 상태, 그리고 3.5mm 이어폰 잭으로 연결해서 들었을 때 음질 차이가 어느 정도나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와이어리스 상태에서 음악을 하나 들어볼게요. 음악을 지금 좀 들어봤는데 뭐 편집은 짧게 하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헤드폰으로도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B&W의 P5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도 10만원 중반 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렇게 비교를 살짝 해봤을 때 확실히 지금 이 무선 헤드셋으로 들었을 때 느낌이 살짝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P5라는 모델로 들었을 때 조금 더 맑고 베이스가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헤드셋을 사용하면서 항상 다른 헤드폰, 다른 헤드셋을 여러 개 두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만 계속 사용을 할 텐데 그냥 그렇게 느꼈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이스도 굉장히 강력하진 않지만 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음역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마이크 성능만 보고 이 제품을 구입하긴 했지만 이 헤드폰의 성능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낫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전혀 뭐 이렇게 부족한 느낌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고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음질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은 와이어리스 상태였으니까 USB로 연결을 해서 들었을 때 차이가 조금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음악을 좀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볼륨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에서의 볼륨 설정은 똑같이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선에서 유선으로 바꾸기만 해도 볼륨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이외에 음질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기도 하고 조금 더 베이스의 음압이 잘 느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수치적으로 데이터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제
제가 잠깐 음악을 들어보고 느끼기에는 음질, 음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저는 앞으로 100% 무선 상황에서 이 제품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과 무선의 편리성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 정도의 차이라면 그냥 무선으로 음악을 듣더라도 전혀 아쉽지 않은 정도의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이크 음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무선일 때와 유선일 때 볼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3.5mm 이어폰 잭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5mm 잭을 이용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한 가지 문제가 3.5mm 잭을 이용을 하니까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3.5mm 잭을 이용하면 헤드폰으로만 사용하고 마이크 기능은 이용할 수 없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마이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녹화나 캡처는 하지 못한 상황이고 단순히 음악을 들었을 때 USB랑 연결한 상태에서의 그 음질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 차이가 집중해서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이 들으면은 차이가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냥 눈 감고 들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3.5mm고 어떤 게 USB인지 맞춰봐라 라고 하면은 저는 전혀 자신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없다라고 느껴졌고 다만 와이어리스 상태나 USB 상태를 비교했을 때는 살짝 볼륨도 다운되면서 음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전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향기기의 리뷰는 아무리 수치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달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음악을 들어보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만족감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게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공간에서 실착 리뷰하는 공간까지 일단 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봤을 때 한 10m 정도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노트북 그냥 여기다 둔 상태에서 제가 저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녹음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공간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복층에서 일단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오면 노트북과 제가 있는 곳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벽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걸어서 제가 실착 리뷰를 하는 공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노트북이 있는 공간까지는 한 10m, 12, 3m 정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벽도 하나 있고 뭐 컴퓨터 있고 공육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얼마나 깨끗하게 노이즈 없이 녹음이 되는지도 편집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노트북이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제가 측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이 사운드가 노트북으로 왔다가 이 사운드가 다시 제 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시청 리뷰하는 공간까지 이동을 해서 말을 하고 들어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들렸는데 이 부분은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니커즈처럼 이 제품도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도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마이크까지 포함해서 총 무게는 393g 나오네요. 393g. 역시 무선 헤드셋이다 보니까 무게는 상당히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촬영한 시간이 한 4-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4-50분 정도 사용하면서는 전혀 뭐 무게적인 부담이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어색한 느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었고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3시간, 4시간 뭐 더 길게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1시간 이내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무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커세어의 버추어스 RGB 와이어리스 SE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물론 뭐 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의 무선 헤드셋도 많이 있고 그 제품들이 유선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무선의 편의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마이크 성능까지 확보되는 모델이 필요해서 이 모델을 구입을 한 거고요. 결론을 내자면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품만 사용했을 때 25만원이라는 가격은 저에게 상당히 후궁할 만한
만족스러운 가격대이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스니커즈 리뷰가 아니라 새로운 이런 디바이스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앞으로 뭐 이런 촬영 관련된 장비들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그런 장비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